한국기독교장로회가 남신도회 전국대회와 청년회 연합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장년과 청년 세대가 함께 개회 예배를 드리며 교회의 미래를 위해 세대를 뛰어넘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기독 법조인들의 모임인 기독법률가회 CLF는 2박 3일 일정으로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독 법률가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되새기며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평생 목회에만 전념한 목회자들에게 노후 준비는 낯설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베이비부머 세대 목회자들의 은퇴 준비를 돕기 위한 세미나에서 어떤 제안이 나왔는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남신도회 전국대회와 청년회 연합수련회가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남신도 회원들과 청년 세대가 함께 개회 예배를 드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연합 예배 현장을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48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남신도회 전국대회와 청년회 연합수련회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평창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두 단체 각각 진행되지만 첫날 개회 예배는 기장 남신도 회원들과 교단 청년들이 함께 드렸습니다. 지난해 참여 인원이 적어 청년들이 수련회를 열지 못했다는 소식에 남신도회 전국연합회가 청년회에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전국대회와 수련회가 같은 장소에서 열리게 된 겁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남신도회 청년 전국대회가 청년들로 말미암아 더욱 뜻깊고 값진 대회가 된 줄로 믿고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지기를 기원합니다. 남신도회 전국대회 대회장을 맡은 황진 장로는 미래의 한국교회를 위해서는 청년 세대를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의 후배들의 미래 세대를 지원하고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지속적으로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이 일이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길이고 갱신하는 길입니다. 기장총회 김창주 총무는 현재 4개 노회에 불과한 청년들의 활동이 점차 다른 노회로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합예배가 세대 간 화합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노회, 서울동노회, 서울북노회, 충북노회, 인천노회, 경기노회에서 지금 기청이 조직되려고 하는 결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장 공동체의 성장과 회복, 그리고 세대 간의 화합과 소통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한 청년들은 청년 세대가 예배와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성세대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저희 남신도회 분들, 황진 장로님을 비롯한 임원분들 그리고 회원님 분들 덕분에 이 장소가 마련되었고요. 그리고 이 장소에 발걸음을 해준 저희 소중한 기장 청년들이 와줬기 때문에 개회 예배를 제외한 강의와 교제 등 다른 프로그램들은 두 단체가 각각 준비한 일정표에 따라 진행됩니다. 남신도회와 청년회의 사흘간의 여름 행사, 배려와 협력으로 시작해 풍성한 영적 충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기독법률가회 CLF가 최근 2박 3일 일정의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비 법조인들과 기독법률가들은 기독법률가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돌아보며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법률 직역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고 있는 기독법률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비 법률가와 현직 법조계 종사자 등 250여 명의 참가자들은 기독법률가로서의 소명의식을 되새기며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주제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느슨해진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또 급격히 다변화되고 갈등과 대립이 갈수록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뤄가야 할 기독 법률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됐습니다. 법률가로서의 삶 자체가 되게 경쟁적이고 또 서로 이렇게 조금 파편화되기 쉬운 그런다 보니까 되게 공동체가 중요하고 이걸 동력 삼아서 좀 더 모이는 데 힘쓰고 생활 공동체 사역이라든지 또 사회위원회 그런 사회적 약자들 인권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CLF는 기독 법률가들이 전문직이란 특권의식에 갇히거나 경제적 가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인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안적 질서를 만들 수 있도록 독려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난민,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지원과 공익소송을 비롯해 다양한 연구와 입법운동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대사회적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기독 법률가들은 최근 법조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져가는 현실 속에서 법적인 잣대에 기댄 가변적 정의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론 막기에 급급해서 사실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이크를 주지 않아요. 누군가는 세상을 소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변호사라는 직업은 그거에 유리한 직업이에요. 논리정연하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직업적으로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데 약간 주저하지 말자. 한편 이번 대회에선 기독 법률가로서 펼칠 수 있는 각 분야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며 새로운 비전을 찾아가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경기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희년 비탄감 상담소,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통일의 징검다리 우리온 등 전문 분야 선택 강의를 통해 기독 법률가로서의 보다 구체적인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정말 법조인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가를 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법조인이 되겠다 선택한 순간보다 법조인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더 많이 고민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기독 법률가회는 제가 믿음을 갖고 크리스찬 법률가로서 조금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버팀목과 같은 존재인 것 같기도 해요. 언제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쉽게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좀 플랫폼을 하나 만들려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잘 되면 신속하고 좀 양질의 그런 법률 서비스를 좀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CLF는 올겨울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학생 수련회를 여는 등 공동체 사역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인권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률 영역에서의 하나님 나라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후 준비는 필수가 됐습니다. 한평생 목회에만 전념한 목회자들에게 노후 준비는 낯설고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베이비부머 세대 목회자들의 은퇴 준비를 돕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회 35년 차인 김용수 목사는 만 70세 정년 은퇴까지 6년 남았습니다. 평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교우들만을 위해 달려온 목회 인생. 후회는 없지만 은퇴 후 삶을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은퇴 후 매달 80만 원 정도의 목회 은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은퇴 후 노후 설계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이제서 뭘 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야 될지 진짜 답답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마 저 같은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오직 이것 외에는 다른 게 눈을 돌리지 보지 못해서 그래서 더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답답해지는 거죠.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역자 은급재단이 정년 은퇴를 앞둔 목회자들의 노후 설계를 돕기 위해 은퇴 준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미자립 교회에 한해 목회 이중직을 허용하고 있는 기감은 은퇴 후에도 목회자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은퇴 준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1층은 공적연금이 국민연금이고요. 2층은 퇴직연금인데 우리 감리교회 모든 교육자분들은 목회 연한에 따라서 은퇴 응급금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응급금, 그다음에 가능하시면
개인 퇴직연금, 개인이 또 준비하면 그것이 그래도 합쳐지면은 200 이상 되거든요. 200만 원 이상 되니까 그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협성대 조직신학 교수와 정동제일교회 선교 목사를 지낸 이세영 목사는 은퇴 2년 차입니다. 세미나 강사로 나선 이세영 목사는 자신의 은퇴 준비 경험을 나누며 교회를 위해 헌신한 전반기 인생을 마무리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인생을 위해 준비할 것을 조언합니다. 은퇴 후 코칭과 정신분석 상담 일을 하는 이 목사는 빠를수록 좋다며 은퇴 후 두 번째 인생의 봉우리를 오를 수 있는 일을 추천합니다. 은퇴하기 전에 은퇴 후의 삶을 미리 설계하십시오. 빠를수록 좋아요. 또 다른 삶의 봉우리, 그것이 은퇴 후의 삶입니다. 그 봉우리에 오르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요청합니다. 그 길은 가치와 보람과 의미와 자신의 구원의 완성을 향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주인은 목사님 한 분 한 분,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은퇴 7년을 남겨둔 곽일성 목사는 1960년대생 베이비 부모 세대로서 은퇴를 준비하는 소회를 밝히며 미자립교회 현실을 고려해 교계 차원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목회자의 은퇴 준비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 아니라 목회자 자신과 교회, 교단의 협력 체제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을 불신앙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다 감당해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터인데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그때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냉혹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정말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내년 1903명의 목회자가 은퇴하고 2030년엔 2684명, 그리고 2035년이면 3890명으로 은퇴자가 지금의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와 함께 은퇴 세대를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태풍 개미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을 찾아 긴급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교봉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필리핀 몬탈반 디아코니아 선교센터를 방문해 태풍 피해 난민을 위한 쌀 1000포를 전달했습니다. 필리핀은 지난달 발생한 태풍 개미로 도시 곳곳이 물에 잠겼으며 13명이 숨지고 이재민 60만 명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교봉은 필리핀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지속적인 구호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14차 정기총회 총회장 후보에 대전 은포교회 이용 목사와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가 각각 출마했습니다. 침례교 총회는 어제 여의도 총회회관에서 제114차 의장단 후보 본등록을 실시한 결과 2명의 후보가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무 후보에는 현 총무인 김일현 목사가 단독으로 출마했습니다. 침례교 총회는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강원도 태백 하이원 리조트에서 제114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진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 양육에 동참했습니다.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은 모든 아동의 권익이 보호되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습니다. 구세군은 학대 피해 아동 지원 사업을 비롯해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 아동 공간 지원 사업, 아동 생계 교육 지원 사업 등 국내외 아동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복지 사업에 힘써 오고 있습니다. 한편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은 긍정양육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CBS 육순종 이사장과 농협 이석용 은행장을 지목했습니다. 기독교 시국행동이 뉴라이트 역사인식을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역사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독교 시국행동은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일제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 지배,
일제의 수탈과 만행, 인권 유린에 대한 비판과 역사적 반성 촉구 등 그 어떤 구체적 메시지도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은 즉각 역사 쿠데타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시국 행동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북한에 대한 무력 통일과 신냉전 체제 강화를 시사했다며 향후 한반도를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위험한 선언이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기독교 시국 행동은 순국 선열과 독립유공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뉴라이트 인사 임명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남 순천 지역 기독교 역사 유적지와 여수 애양원을 탐방하는 순례길이 조성됩니다. 사단법인 한국순례길은 최근 알력산 의료문화센터에서 전남 동부지부 출범식을 진행하고 향후 탐방 순례길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순례길은 향후 순천 순례길과 한센기념관, 손양원 기념관 등을 연결하는 여수 애양원 순례길, 무만교회 역사관 순례길 코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국순례길은 전국의 기독교 역사 유적과 자연이 어우러진 순례길을 조성하고 지속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출범했습니다. 하늘숲교회 2024 비전 컨퍼런스가 최근 인천 수정성결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하늘숲교회가 주최하는 비전 컨퍼런스의 특징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나와 전도 경험담을 들려주는 겁니다. 하늘숲교회 김기성 담임 목사는 진짜 무대에 서야 할 사람들은 평신도들이라며 비전 컨퍼런스를 통해 각 교회 평신도들이 사역자로 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숲교회는 지난 2007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상가에서 시작했지만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면서 재적 1000명으로 성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에서 28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